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언과 또 방안과 제언을 경청하여 향후의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의견 청취를 하는 자리가 준비 안 된 통합을 그대로 볼 것인지 국회가 분명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를 가르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광주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제정은 행정구역을 다시 긋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일극체제의 비용을 지방에 떠넘길 것인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책임 있게 그 분권을 열 것인지를 선택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통합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요구한 374개 특례 중 겨우 119개 조항이 불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충남 대전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행정 통합, 광주 전남 통합이 왜 하는 겁니까?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목숨줄이 넘어가기 직전인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수도권의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고 연방제 국가 수준의 분권을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5개로 만들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해서 나라를 살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유산과 지위를 또 대우를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서울시 수준의 유산과 대우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통합 지시에 대해서 전남 광주 시도민들이 이제야 우리가 진짜 자치를 하나보다, 그리고 충남 대전도 마찬가지로 이제야 분권하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시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그것도 생략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방 주민들에 대한 기대에 대한 그런 노력, 이런 것은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해야 될 그런 정부라면 행정안전부를 해체하는 수준에서라도 분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전남은 지방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지방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소멸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검토 중 또 추협이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국방을 비롯한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겠다. 그리고 약속한 그런 재정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 하는 의지를 함께 국민 앞에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 곧바로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이번 주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이름으로 소멸해가는 지방의 이름으로 함께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준의 유산과 대우를 하겠다는 약속에 맞게 300개 특례, 그리고 요구하는 지방의 요구 정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죽어가는 그런 지방의 정치인으로서 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 대전 충남 특별법, 그리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결코 허울 뻗인 통합법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 정부에서는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이 공청회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통합 관련 재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형현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기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우식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진 대구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분들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된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과 질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 특정해서 7분간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64조의 사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나요? 국민의힘 행안위 감사합니다. 오늘 입법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이 입법공청회에 관련 당사자인 강력단체장님들을 사실은 오늘 참고인으로 좀 나오셔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관련 강력단체장님들의 참고인 채택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그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은 다 법안에 지금 담겨져 있고 또 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정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로 지금 우리 강력단체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진술도 오늘 진술서에 내용이 있는 그대로 뭐 말씀을 하시면 굳이 여기 현장까지 나와서 말씀 안 하셔도 될 거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우리 관련 단체장들 중에 우리 저 강기정 시장님하고 저 대전에 우리 이장우 시장님 저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정부나 우리 민주당이나 다들 입만 열면 우리 지역 의견을 잘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관련 단체장들까지도 참고인조차도 채택을 안 하고 우리 지역 의견을 어떻게 수렴한단 말입니까? 제가 진술인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무산이 됐다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행정통합 관련해서 강력단체장들 한번 모시기라도 했습니까? 한번 간담회라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안부 장관께서 관련 단체장을 2월 안에 뭐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행안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다면서요. 그러면서 무슨 관련 단체장들이나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력 단체장들 의견 무시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인센티브안을 만들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당론 발의하면서 결국은 마이웨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마라. 뭐 이런 어떤 하향식 행정통합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방 분권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교섭단체 대표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수기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견 수렴 패스하고요. 지역이 원하는 거 패스하고 결국 알맹이 다 빼고 통합이라는 덩치만 키우겠다는 행정통합이라고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정통합이 재정과 권한, 사무양, 그다음에 각 지역에 맞는 특례 조항들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공청회는 공청회들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강력단체장들을 모시고 이런 간담회를 우리 상임위 전체만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좀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속도는 속도대로 붙이지만 네, 정리해 우리 주시죠. 의견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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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네. 대전 충남 통합으로 더 큰 대전과 대덕을 만들어갈 박정현 의원입니다. 서범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굳이 단체장을 부를 이유는 없다. 일단 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미 진술인으로 뭐 광주도 그렇게 들어와 계시지만 대전 충남 통합 민간협의회 공동위원장께서 두 분이나 여기 진술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정치판이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수도권 1극 체계에서 다극 체계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잘 내려보내서 이걸 성공시킬 건지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오늘 청문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우리 단체장님들께서는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재정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돈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굳이 참고인으로 단체장님을 모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전 충남은 단체장님들께서 만든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법안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낸 법안과 성일종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함께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굳이 단체장님을 참고인으로 해서 서로 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범수 의원님, 네.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본 그 공청회에는 그 기본적인 자료가 정부 입장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의 입장이 충분히 담긴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법안의 주체인 그 해당 시도지사를 이 자리에
이 진술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모시지는 않았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이 통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또 다수 참석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행 과정에서 또 함께 진술되고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도지사님들과 그 의견 수렴은 또 행안위 차원에서 위원장 또 차원에서 충분히 또 배려하고 또 준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원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네, 공주대학교 교수 진종원입니다. 저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 전문가로서 진술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총론적으로 균형 성장 관점에서 행정 통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균형 발전 정책이 공고화가 있었고요. 특히 2020년 이후로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 행정 통합 이런 시도가 본격화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때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활용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 제도를 활용해서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자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됐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그래도 성과를 내서 2025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은 시켰습니다. 출범은 시켰는데 협의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도민들, 시민들한테도 활동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충남 대전 통합 움직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 진술의 요지로 넘어가서 국민주권정부에서 5극 3특 균형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국정기획위원회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5극 3특 설계도를 확정하고 첫 회의에서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의결을 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방에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가버넌스를 통해서 할 것인가, 어떤 행정 체계를 통해서 할 것인가인데 의지가 있다고 볼 때 두 번째 현재 17개 시도 그리고 지방 14개 시도의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겠는가, 효과를 충분히 얻어서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의 초점,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초광역 혁신 체계를 만들고 초광역 가버넌스를 구성하자. 쉽게 이야기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도권, 서울 중심의 혁신 체계를 지방에도 권역별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초광역 단위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논의되었던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이고요. 대체로 많은 시도들 또 권역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이 활동에 기초해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또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을 바로 계획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은 큰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단 상위에 추진체를 만들고 이 활동을 기초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행정 통합 자체가 쉽지 않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양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유일하게 현실화된 충청권의 사례에서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방식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균형 성장 전략의 단계 방법론인데 만약에 100점짜리 답안 예를 들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통합하는 행정 통합의 형태가 아니라도 대전 충남의 통합 그리고 대구 경북의 통합, 광주 전남의 통합, 또 부산 경남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각 권역별로 거버넌스를 강력하게 형성하는데 어떤 리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였던 균형 성장 전략의 가버넌스를 실제로할 수 있겠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 부분의 위쪽에 있는 것이 중앙의 가버넌스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지역의 가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만 행정 통합을 해서 혹은 특별지자체 추진체를 통해서 가버넌스를 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의 가버넌스 왜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지자체가 또 통합된 특별시가 여전히 각 부처의 정책을 쫓아다녀야 되고 부처와 개별적으로 사업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은 중앙 정부를 여전히 지방이 쫓아가는 그런 하향식의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핵심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고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 성장 전략 차원에서도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되지만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인 제도적인 위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총리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칙으로 표현된 것이 대전 충남 특별시의 제5조 국가의 의무와 제6조 통합특별시의 책무입니다. 이 통합특별시의 책무는 잘못하면은 이렇게 통합특별시가 정부 정책을 그냥 따라오라는 말인가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강론을 보시면은 강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통합특별시는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총리가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통합특별시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약을 맺어야 될 중앙정부의 의무와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조의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16조에도 지원위원회라는 것에 이제 더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의 수평적 관계,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로 지방정부 통합된 특별시가 자신의 발전 계획을 부처 간에 조율된 범정부 협의체와 논의하면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죠. 네. 후반부 이제 보충성의 원칙과 행정 통합의 현실적 필요성은 교과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행정 체계는 보충성의 원칙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행정 통합이 슈퍼지자체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이 되면은 이것은 도민들 시민들의 어떤 권리, 자치에 대한 권리와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 통합과 함께 실제로 주민자치, 마을자치에 대한 강화도 동시에 조금 더 최대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예수 진술인 진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경북대학교 하예수입니다.
저는 대구 경북 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대구 경북은 2019년부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4년에 재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멈춰 있다가 이 정부 들어서 광역연합 또는 행정통합 추진과 발맞추어서 2026년 1월 다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진 경과 말씀 그렇게 가름하고요. 제가 오늘 검토해서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과연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이 이런 통합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되는 그런 특례를 담고 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우리가 흔히 강조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보면은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그 지역국가론에서 우리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 자본은 그 4I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산업, 투자, 개인 소비자, IT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이런 4I는 국경에 구애되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국가보다는 지역국가 역할이 국가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지방정부가 자립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와 권한을 주는 것이 좋으냐? 규모는 최소 300만에서 500만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에 국제적 인프라로서 국제적 명품 공항과 항만이 필요하고, 또 다국적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규제권 이양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내지 필요성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여러분들 도시 규모 법칙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도시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은 비용은 15% 절감되고 사회적 편익은 15% 증가한다는 이런 이론을 제시했죠. 이것은 뭐 그냥 인사이트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 절감이나 편익 정대를 위해서도 시도 통합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통합 대상으로 되고 있는 대구 경북이나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요행이 한 2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 크기가 2배 늘어나니까 우리가 성과도 높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지방 소멸 대응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은 특별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역 내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재정력이 늘어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거점 대도시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시에 일단 권한이 강화되면은 순차적으로 시군의 권한도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유출 방지 및 저출산 감소에 기여해야 됩니다. 이 소멸 대응하려면은. 그런데 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재정 특례가 늘어나고 재정 지원도 강화되면은 자연히 이런 저출산이라든지 인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향후 10년간 그 어떤 양육이나 육아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 늘려주면은 출산율이 높아지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지금 저출산 예산보다 한 10배가 늘어나야만이 1.0을 회복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 예산을 한 4배 정도만 늘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예산보다 한 조금만 더 늘리더라도 이 1.0을 회복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시도 통합이 이런 목적 달성에 충실한 특례가 담겨야 되는데, 제가 대구 경북 특별법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지금 크게 범주를 나눠보면은 한 11개, 23페이지입니다. 11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특례들이 대체로는 보면은 통합의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되는 특례들이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요약적으로 그림에서 표시해 드리고요.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은 특별법의 특례를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도 통합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지위 특례라든지 재정 보장 및 자율성 확보, 과학기술 핵심 및 신산업 육성 특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도 통합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특히나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특례들이 많이 담겨 있죠.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특례, 우리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특례, 도청 신도시 중심 대구 경북 행정 복합도시 조성 특례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또한 저출생 기금 신설 및 저출생 분야 지원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특례가 이 다국적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 그 스코틀랜드에서도 발견되는 바와 같이 국세 조정권 특례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과감하게 스코틀랜드는 특례를 주면서 국세에 대해서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특례가 주어지면은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이 다국적 기업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또한 지방 소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구의 기능 강화 특례도 좀 더 전폭적인 대폭적인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이 거점 대도시 육성이 앞으로 지역 소멸 방지하는데 시도 통합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더더욱이나 교육자치 특례,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다 학교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옮겨가기 때문에 이 교육자치 특례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인데, 교육자치 특례가 특목고, 자율학교, 영재학교 이런 게 좀 들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당겨난 바와 같이 초중고 통합학교라든지 일반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교육자치 특례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특히나 초강력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및 자치 특례가 좀 추가돼야 됩니다. 이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도지사가 통합해서 특별시장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권력만 늘어나고 우리 주민들은 자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특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현 진술인 진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서문대학교 여영현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률안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봤는데 먼저 공통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사회적 이동은 일자리와 그 다음에 교육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활의 인프라인데 이게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2020년 이후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행정구역 통합이나 지방 분권이 빠르게 시행되지 않으면은 이제 국민투표하면 질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수도권 역차별의 문제로도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정구역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국 3특에 대한 권역별 성장에는 동의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첨단 산업 유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적 특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법안들이 특례 조항을 통해서 완화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이게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도 이러한 규제는 왜 진작에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공통적인 규제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 재정의 확대의 문제인데 이제 중앙정부의 이런 것들이 또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보통 45%에서 50% 이상입니다. 스위스, 독일 이런 데는 지방세가 5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46.5%, 일본이 약 34%, OECD 평균은 19%, 한국이 24% 정도 됩니다. 아마 7대3 정도의 수준까지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명칭인데요. 지금 현재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대전 충남이나 전남을 예를 들자면은 대전 충남 특별시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과학 수도라는 표현을 법령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신행정 수도가
헌재 판결 2004년 마 554에서 관습헌법에 의해서 수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중심 도시로 할 것인가 수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 즉 수도로 하면은 더 임팩트는 있고 지방의 분권하에 촉진적 요소는 있으나 나중에 행정 수도, 과학 수도, 문화 수도 이렇게 되면은 경제 수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진짜 수도는 어디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법안인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있는데 이런 약칭으로는 대전특별시, 그 다음에 광주특별시로 되어 있지만은 법적으로 이미 하나의 특별시가 된다면은 굳이 통합이라는 걸 넣어서 과거의 흔적을 남겨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니들은 통합됐었지. 그러면은 화학적인 결합이 오히려 안 되는 방해되는 것이어서 차라리 충남 대전 특별시,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힘에서 말한 특별시를 바로 쓰는 것이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합 수도를 쓰지 않는 부분들은 민주당안이 좀 더 적절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쟁점인 재정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전 충남 지역의 재정 문제 때문에 기존의 자치단체 국힘 소속의 그 양 지사님께서 사실 큰 출발을 했죠. MOU를 체결하고 서로 자발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간의 반감이나 오히려 뒤로 빠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재원의 마련에 대한 민주당 쪽에 확실성의 담보가 없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당위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 지원에 있어서 충분한 재원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양 당이 아직도 전체 다른 부분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정부안은 마중물로 20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 부분,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합쳐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해서 약 8조 8천 연간 8조 정도를 만드는 것이 더 재정 지원에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재정을 좀 더 능률적으로 통합적으로 하자면 재정 연방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재정 연방주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갭도 적어야 되지만은 지방 정부끼리의 재정 갭도 적어야 된다. 형평성을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은 대부분 경기 변동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고정시켜 놓았을 때 향후에 나중에 경기 변동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 예측력이 재원 확보에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기서 국세의 몇 프로를 대전 충남에서 가져간다면은 그 다음에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는 분명히 더 큰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가난한 지역, 즉 소비나 생산활동이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종적인 생산활동의 50%, 소비의 50%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도 인천과 경기가 통합할 테니 이 재정의 반을 달라고 한다면은 오국 체제가 아니라 다시 단극 체제로 가는, 그래서 뒤에 어딘가가 가난한 지역은 이 경기 변동의 조세를 씀으로써 더 규모가 작아지고 규모가 큰 지역은 경기 변동의 지수를 씀으로써 더 규모가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구역 지원의 마중물식인 금액이 상정되고 보충적으로 이용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무리해 주시죠. 양쪽의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타의 면제 부분인데 예타의 면제 부분이 지방으로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도 패스트트랙제를 통해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행정통합에 관한 법들이 세부적 절차적 과정이나 예산의 과정으로 놓친다면은 우리나라가 청원 청주가 20년의 시간이 다시 걸렸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방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홍성진입니다. 저는 행정통합이 왜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그 대구 경북에 있어서 특별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와 경북은 이미 일시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한때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력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구 경북의 상대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GRDP 하락은 대구 경북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장애인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500만에 이르는 대구 경북의 인구는 2045년경에 420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